코리아 2022 대회 HRD 컨퍼런스 D트랙 진행을 맡은 저는 한국환경공단 강혜진입니다. D트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HRD에 대한 소명과 적극적인 투자로 경영 과제를 해결하고 경영 성과를 창출한 실제 현장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는 트랙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LS 그룹의 리더 육성 체계 운영 사례를 주제로 LS 미래온의 유준선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LS 미래온은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그룹 인재 육성의 요람이며 경영 철학 공유와 전파, 그리고 구성원들의 역량 개발, 탁월한 리더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어떤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리더들을 육성하고 있는지 그 프로세스가 공유될 계획입니다. 유준성 과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 참가해 주신 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션의 발표를 맡은 GLS 미래원의 유준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1일차 마지막 세션이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예상하지 않았는데요.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이 세션이 궁금하셨을지, 어떤 고민과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지 그 점이 참 궁금한데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발표를 마치고 Q&A를 하면서 같이 좀 공유하면서 같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거창한 제목의 세션을 발표를 하게 되었지만 아마 여기 참가하신 분들도 리더의 육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아마 훨씬 많은 경험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많은 질문해 주시고 또 좋은 피드백을 주신다면 서로에게 좋은 영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LS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더 육성 체계를 소개해드리고 특히 그 체계 중에서도 팀장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는지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GLS 미래원에서 근무하는 유준선 과장이라고 하고요. 2012년도에 미래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HRD 직무만을 담당해 왔고 올해 그래서 11년차 HR더가 되었습니다. 제 전공은 심리학인데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 결국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연구의 많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환경은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의 선택들이 모여서 그것들의 사람들의 행복과 그리고 많은 결과들을 달리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HR로서의 미션도 결국엔 교육이라는 경험이 참가하신 분들에게 그 팩트로서는 모두 동일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또 본인에게 성장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더 잘 동기부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프레이밍하고 구조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미션을 가지고 HR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룹에 입사해서 많은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담당해 왔고요. 특히 직급별 리더십 과정이라든지 팀장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과정과 조직 개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발은 주로 그룹 차원의 조직 문화를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또 팀 차원의 이슈를 발굴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워크숍을 만들고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LS 미래원은 LS 그룹의 인재 육성의 요람이라고 소개되었는데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인재개발 연수원입니다. 그래서 LS 그룹의 HRD 센터로서 다양한 구성원들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S 미래원의 미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LS 그룹의 경영 철학인 LS 파트너십이라는 경영 철학을 전파하고 내재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컴피턴시 센터로서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과정으로는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4년 주기로 생애 설계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위닝 그로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직무별로는 기본 과정 외에 각 직무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발표한 주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탁월하게 그룹을 리딩할 수 있는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특히 진단을 통한 역량 개발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통해서 구성원들을 또 리더로서 탁월하게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 개발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된 구성원 분들뿐만 아니라 핵심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MBA라든지 다양한 과정들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급별 그리고 영역별 교육 과정을 정리하면은 약 한 70개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이 체계 교육 과정들이 미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체 교육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LS 그룹의 리더 육성 체계를 소개드리고요. 또 특히 구체적으로 팀장분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그런 운영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리더 육성 체계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직책으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물론 이전에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위닝 그로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팀장 후보가 되기 전에 모든 구성원들, 사원부터 부장까지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4년 주기의 경력이나 혹은 어떤 자기의 역량을 스스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리더의 관문이 되는 팀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팀장 후보자부터 체계적으로 역량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팀장 후보자 과정은 22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팀장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역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획득될 수 있기 어렵기에 미리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역량 개발을 잘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올해부터 팀장 후보자를 양성해서 선발하여서 이들이 훨씬 더 팀장으로서 직면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사 인사팀을 통해서 약 팀장의 한 2배수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여서 이들이 팀장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를 진단하게 됩니다. 진단은 구체적으로 어세스먼트 센터라는 방법, 인바스켓, 롤플레잉, 그룹 디스커션으로 구성되는 실제 팀장으로서 겪을 수 있는 유사 모의 상황을 제공하고 거기에 어떤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잘 발휘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비디오 녹화를 해서 그 내용을 동료와 또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필요한 역량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른바 어세스먼트 센터를 활용하되 DC를 통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가급적 그 사내 어세서를 양성하여서 이들을 통해서 또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팀장 직책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이어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담당이라고 표현되는 직책이 저희가 임원이 되기 전에 임원 후보자라고 가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이제 팀장으로서 리더십을 넘어서 실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업가로서 미리 필요한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본인의 그 다면 평가가 진행됩니다. 본인과 그
구성원들을 통해서 팀 구성원들을 통해서 다면 평가를 진행하고요. 또 호건이라고 불리는 성격 검사를 통해서 자기 인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퍼스널리티 레포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본 과정에서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영학 학습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회계나 재무, 전략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고요.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결과물로서는 비즈 모델을 스스로 개발하게끔 합니다. 이거는 이제 팀 작업으로 소그룹의 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비즈 모델 개발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고, 또 앞에서 나온 자신에 대한 성격 레포트라던가 종합적으로 이제 학습한 내용들을 적용해서 향후에 리더십 개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일종의 액션 플랜이나 자기 개발 방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임원 직책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크게 바로 임원이 되었을 때, 임원이 되자마자 온보딩 과정으로 진행되는 신임 임원 과정이 있고요. 이 과정은 이제 임원으로 온보딩 되자마자 1월에 바로 이제 회장님이라든지 그룹을 이끄는 임원진들과 함께 만찬을 진행하고, 또 회장님의 메시지라든가 그룹 차원의 전략 방향이나 과제, 또 경영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인사 제도, 그리고 임원으로서 알아야 할 뭐 HR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펀더멘탈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하고, 특히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혁신 최고위 과정은 신임 임원을 이후에 이사부터 상무까지의 이제 임원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이들 역시 간단하게는 본인의 리더십 진단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븐 롤스라는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미래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전략 과제로서 비즈 혁신 모델을 개발해서 발표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룹 차원으로서 각사 간의 시너지 있는, 혹은 지금의 어떤 기존의 영역을 넘어서 비즈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그룹별로 제안하고 발표하는 형태로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무이상은 직접 이제 오너가 되는 임원들과 함께 특관과 만찬을 겸함으로써 조금 더 탑 매니지먼트 차원의 케어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제가 특히 팀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뭐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항상 가장 집중하는 교육이 주로 팀장 교육이기도 하고, 누구나 팀장과 리더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조직 변화를 주도하는 이니시에이터로서, 또 구성원을 육성하는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코 퍼슨으로서 그 팀장의 역할과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저희가 그룹 차원으로 만든 그 진단 도구를 통해서 실제로 팀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가 조직에서 중요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정량적 분석을 한 결과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먼저 좀 같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그룹 차원의 진단 도구인데요. 특징은 크게 이런 조직 몰입이라든지 직무 몰입 등의 결과 변수를 만드는데 선행되는 요인이 있고, 또 그 중간에 프로세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풋, 프로세스, 결과 요소로서 구분하여서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 항목들이 경영진 리더십을 필요한 팀장 리더십인데요. 이런 또 인과관계 분석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경영진 및 팀장의 리더십은 이런 프로세스 변수에도, 그리고 결과의 변수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저희 구조방정식이라는 그런 이제 회귀 분석을 에이모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통계적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의 내용인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팀장 리더십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과업지향, 관계지향이라는 것은 팀장이 실제로 영어로는 에이전틱 커뮤널, 예를 들면 업무를 분장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이런 에이전틱한 영역에서 얼마나 잘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또 관계는 구성원들을 육성하고 돌보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케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제 내용들인데요. 요는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다른 영향 변수들보다도 굉장히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표준화 회귀계수라고 숫자로 표시된 이 부분들이 이제 이것이 크면 클수록 영향력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팀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누구나 잘 공감하고 있지만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통계적 분석을 해봐도 팀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육성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잘 케어하는 것은 뭐 강조하지 않아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사 저희 이제 LS에 전선도 있고 이원도 있고 뭐 예스코도 있고 한데 각사별로도 나름대로 그 팀장의 어떤 양성이나 육성을 위한 노력들을 할 텐데 그룹 차원의 HRD 솔루션은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이런 또 혹시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룹 공통의 역량을 확보하고 또 크게는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나름의 각사의 어떤 전략 방향에 맞춰서 나름의 양성들이나 육성의 활동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룹 차원으로서 펀더멘털로 갖춰야 할 팀장의 역량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룹의 경우에는 크게는 DT와 애자일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임원 과정의 경우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때 각사 간에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주제로서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탑 매니지먼트 차원의 메시지 전달이나 케어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너를 직접 만나서 만찬을 한다거나 또 오너가 강조하는 이런 그룹 차원의 비전이나 전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건 되게 마이너하면서도 현실적인 요소일 것 같은데요. 각 회사마다의 구성원의 이제 매스를 확인해 보면은 굉장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크리티컬 매스 형성이 어렵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그 회사의 구성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그룹 차원의 시너지의 노력이 훨씬 더 간절하고 필요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룹 차원의 케어가 조금 더 의미가 있고 특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팀장 육성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팀장 교육을 전체적으로 체계를 개편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미래원이 2009년에 개원된 이후에 올해 이제 13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도 이제 팀장 교육들은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조직 자체가 굉장히 정형화됐다기보다 굉장히 저희만 하더라도 되게 애자일하게 바뀐다든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팀장에 대해서 요구하는 역량들은 훨씬 더 고도화되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반면에 그러나 뭐 주 52시간 제도 등으로 사실 그 팀장이 정해진 과업을 빠듯하게 끝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이런 별도의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와 20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저희 물론 이제 교육 참가율이 절대적인 뭐 학습의 어떤 3단계 평가를 결정하는 그런 척도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접적인 학습이 잘 팔로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굉장히 크게 74%나 감소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일단 팀장들이 그 요구에 비해서 고전적인 형태의 이런 교육에 참여하는 활동에 자기 개발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그동안 팀장 교육에 참가했던 팀장님들의 VOC를 들어봤을 때 이런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그냥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케어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팔로우업 세션이 있다든지 계속적인 자극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 위랑 이제 중복되는 의견이지만 구성원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부분에서 갈수록 좀 더 어렵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업 적용도와 훨씬 더 밀접도가 높은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니즈와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여서 이렇게 좀 체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뒤쪽에 조금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는 신임 팀장 교육은 세션을 2개로 나누었고 중간에 워크샵을 온보딩할 수 있는 워크샵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팀장 컨퍼런스라는 것을 통해서 연 3에서 5회 정도로 팀장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유튜브 스트리밍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들이 이런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팀장 리더십 스쿨을 개설함으로써 이는 팀장이 보임에서부터 임원이 되기까지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자신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신임 팀장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임 팀장은 신임 팀장으로서 보임을 하자마자 학습을 하게 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션 1은 3일간 1월에 바로 진행이 되고요. 세션 2는 7월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임을 하자마자 세션 1에서는 주로 이제 팀장으로서 기존의 어떤 자신의 과제를 넘어서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구체적으로는 조직 관리, 사람 관리, 성과 관리라는 트랙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모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이 주어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이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실제로 팀장으로서 수행해야 될 그런 현업과 적용된 그런 이제 내용의 리더십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세션 2는 7월에 이제 아마 이때쯤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의 팀장님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1월에는 굉장히 의욕이 넘쳐서 이제 팀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높은 의욕과 목표를 가지고 잘 수행을 하다가 7월쯤이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고 스스로 해결하기에 굉장히 많은 고민도 생기고 또 새롭게 이제 발견되는 학습의 니즈들도 있고 또 약간의 매너리즘도 빠지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다시 한번 이런 이제 열정들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션 1 이제 학습을 리뷰하고 중요한 것은 현업에 적용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성찰하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하였고요. 특히 이제 중간 성과 관리를 하고 이제 구성원들의 실제 첫 번째 평가 면담 이런 것들을 앞두고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는 스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팀 워크숍이나 팔로우업 과정들을 통해서 팀 차원에서 온보딩을 잘 할 수 있고 또 팀장들이 이런 긍정적인 자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학습을 계속 팔로우업하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뒤쪽에서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고요. 이번 신임 팀장 과정에서 기대되는 수행 목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관리, 성과 관리, 사람 관리라는 크게 3개의 트랙으로 주요 이제 세션이 구성되어 있고 이제 이번 신임 팀장 교육을 끝나면 이분들이 변화하거나 기대되는 행동을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가하기 전에 이 내용을 스스로 진단하고 또 교육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진단함으로써 본인들도 자신의 이제 리더십 역량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이번 과정을 통해서 향상됐고 여전히 내가 또 리더십 개발에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의를 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월 교육이 끝나고 2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2레터 그리고 저희 이제 그룹 차원의 러닝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팀장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로 뭐 코칭이나 뭐 감정 관리, 리더의 취약성과 용기 이런 것들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어떤 외부의 그런
파트너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담당자인 제가 직접 구성을 해서 큐레이션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뭐 소스는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팀장 리더십 클럽이라든지 사실 제가 교육 담당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컨설팅 회사나 파트너사로부터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받는데 제가 보기에만은 좀 아까운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공 편집해서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게 그런 것들을 다 잘 공유해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른바 저비용이면서도 팀장분들의 그런 좀 이렇게 잘 팔로우업을 할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잘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학습을 잘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부분에서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룹전에 러닝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잘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이전에는 밴드를 통해서 더 기대했던 건 그냥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팀장분들이 훨씬 더 교류하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이런 팀원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다른 팀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남기면 이렇게 좀 댓글도 남기면서 교류나 좀 현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의외로 그런 활동들은 좀 소극적이고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제 팀장분들이 자신의 어떤 리더십 취약성을 드러내는 걸 그렇게 편해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접근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러닝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세션이 진행되기 전에는 미리 사전 조사를 통해서 또 이런 밴드 등을 활용해서 이번 세션 2에서 실제 해결하고 싶은 팀에 일어났던 이슈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팀원의 업무 수행이 좀 만족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동기부여해야 될지, 또 성과를 어떻게 공정하게 측정할지, 그 외에 뭐 경영진과의 가교 역할에서 어떻게 조율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 사실 이런 차원의 문제들이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집단 지성 혹은 자기의 어떤 자기 인식이나 그런 노력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션 2에서 우리가 정답을 만들자기보다는 서로의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다시 잘 해보자 이런 마음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팀장 과정의 특징은 단순히 학습 1회의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팔로우 활동이나 세션 2의 어떤 장치를 통해서 현업에 적용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쉽거나 다시 잘 해볼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니즈를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상호 논의나 해결책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성공 체험을 하게 되면은 현업에 이렇게 다시 재적용해 봤더니 문제 해결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다시 새로운 학습에 대한 이제 동기를 높이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임 팀장들은 이 워크숍을 만들어서 참여하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팀장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부분에서 그런 팀을 잘 세팅하고 팀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은 팀장과 팀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 그동안은 잘 몰랐던 이제 진칭과 게임이라고 해서 이 4개의 자기소개 중에 하나가 거짓인 거를 맞추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집에 강아지 2마리 키우고 있어요. 이름은 뭐 리본이랑 나비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강아지 키우고 있었어? 뭐 이렇게 몰랐던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금 더 친밀감을 높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팀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성공 DNA로서 잘 해왔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타 기법을 통해서 발굴하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는 팀에 어떤 논의하고 싶은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을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이슈를 같이 정하고 그거에 대한 나름의 팀 차원의 해결 방안도 같이 정하는 형태로 이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발생하는 것이 파트로 구성되거나 혹은 세대차가 있는 그런 많은 팀이 구성원이 있는 팀의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오해나 기대사항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 알았어 나 이런 건 앞으로 잘 해줄게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하게는 이제 신임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임 팀으로서 필요한 미션과 비전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퍼실리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뭐 이거는 때에 따라서 MBTI나 교류 분석이나 혹은 벨빈 팀 진단, 벨빈 그 팀 역할 진단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구성원들이 개개인으로서의 다양성 그리고 팀으로서의 어떤 시너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것이 이제 최종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팀 차원으로서 우리 팀이 어떤 누군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이끌어지는 팀이 아니라 팀원이 같이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미션과 비전을 만들고 또 팀 차원으로서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행동 약속을 도출해내는 이런 내용들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만족도나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신임 팀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팀장 컨퍼런스와 역량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마지막 Q&A 세션에 조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컨퍼런스는 이제 신임 팀장을 포함해서 전 팀장이 참가하는 유튜브 스트리밍 형태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제는 성과를 창출한 리더는 어떻게 일하는가 혹은 리더는 사람을 남긴다 성과 관리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21년도에 사실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이제 이른바 전통적으로 연수원에 모여서 어떤 교육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상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양한 교육의 방법이 필요하고 또 지속적인 그런 인사이트가 제공이 필요하다. 라는 목적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제 특강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은 유튜브 마치 그 채팅을 하는 형태로 이제 상호 대화나 질문들이 오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답변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팀장 컨퍼런스를 운영한 결과 그래도 비교적 높은 참가율 50% 이상의 많은 팀장들이 참가를 하였지만 차수가 지속될수록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리더십에 집중한 주제로서 어떤 실제로 면담을 하고 육성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내용은 뭐 이제 연수원 교육이라든지 혹은 외부 교육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오히려 내가 좀 접하기 어려운 좀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비대면 방식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전국구의 지방 사업장이 다 있는데요. 이런 지방 사업장에 계신 팀장님들도 장소나 그런 이동의 제약 없이 잘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네트워크 상황에서 겪게 되는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보완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리더십의 직접적인 주제가 아니더라도 경영의 트렌드나 MZ세대에 대한 이해나 혹은 건강관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또 조금 더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 형태의 이후에 별도의 대담을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 실시간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질의응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횟수도 연 3회에서 5회로 확대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 컨퍼런스의 특징은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면서 동시에 일종의 출석과 같은 형태로 이 리더십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진단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진단 항목입니다. 이게 잘 보이지 않으실 건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제 메일 남겨주시면 나중에라도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리더십 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레포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포트에는 그룹과 본인이 소속 회사에 대한 평균과 본인이 진단한 영역에서의 결과 점수들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뒤쪽에 설명드리게 될 그 팀장 리더십 스쿨 교육 과정과 매핑되어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 진단을 통해서 팀장님들은 이 팀장 리더십 스쿨 과정을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 8가지 역량과 온라인된 과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과정은 이제 신임 팀장을 포함해서 전 팀장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학습을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이 과정의 특징은 일단은 비교적 다양한 팀장님들이 관심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주제의 이런 교육 과정들이 있고, 또 하나 과거에는 이게 연수원이라든지 그런 집합교육의 형태로만 진행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앞에 나온 니즈들을 반영해서 실제로 사업장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연수원이 아닌 실제 니즈가 많은 팀장님들이 예를 들면은 LS 안양타워에 많이 있다. 그러면 LS 안양타워 자체에서 진행을 한다든지, 교육 일수도 이틀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원데이로 조금 축소할 수 있는 과정은 그렇게 진행하고, 다만 예를 들면 협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연수원에서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간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하고, 이 각 과정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장소와 방법과 기간을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20년 대비 물론 참가율이 학습이 잘 되었다 혹은 그들이 역량 개발을 잘 하고 있다에 대한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자면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 교육 과정에 참가하고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참가자들이 훨씬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공유드렸던 이전 팀장과 또 리더에 대한 육성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스스로 한번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공유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 공유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환경 변화나 니즈에 핏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가장 기본이지만 고객의 경험이나 고객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페인 포인트를 최소화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운영, 기간이나 장소나 방법들을 다변화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참가율 이런 것들을 잘 높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학습기의 제공. 이제 제가 또 심리학과다 보니까 이런 외적, 내적 동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밸런싱이 결과적으로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적 동기가 너무 높아졌을 때 팀장님들은 이런 체계가 있으니까 정해진 트랙대로 이때 꼭꼭꼭 오세요 했을 때는 외적 동기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좀 자율성이나 그리고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앞에 제공되는 체계들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내적 동기에만 맡겼을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을 때 이게 본인의 의지보다도 여러 가지로 가장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 리더십에 대한 역량 개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팀장님들이 대부분 내가 리더로서 참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새롭게 좀 알거나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당장의 현실은 현업이 너무 바빠서 혹은 여러저러한 이유로서 그런 것들을 가장 후순위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최소 연애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자기 인식을 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리마인더 하게 되는 것이 좀 좋은 어떤 장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단순한 걸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팀장 전체 구성원의 교육 이력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성원이 얼마나 이런 교육 과정을 잘 참가하고 있는지 이런 이력 관리나 또 그 아까 신임 팀장 레터에서처럼 달마다 큐레이션된 그런 리더십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지속적인 케어가 아무래도 팀장들이 스스로 좀 자기 인식하고 동기부여하는 부분에 좀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자로서 기대하는 것은 팀장님들의 고객 경험에서 제가 빙의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뭔가 새로운 학습을 하고 싶을 때 혹은 팀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그래도 나는 외롭지 않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바로 이제 이 미래원 교육이다. 내가 뭔가 궁금하거나 뭔가 좀 막막하고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해서 막연한 영역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고 또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역량 개발 기회로서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었는데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시거나 또 새로 저에게 피드백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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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인 참가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주관적인 것 같은데 가장 정말 많이 참여할 때는 한 40% 정도 참여하는 것 같고요. 참여하지 않을 때는 20%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환경이 겹치면서 이런 모이는 상황 자체가 자제되다 보니까 더 이제 줄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이건 정답이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이 워크숍을 신청하는 팀장님들은 주로 어떤 팀의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팀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팀장님들에게는 되게 껄끄러운 장면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팀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면해야 되고 그 안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같이 참여한다는 게 팀장님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좀 용기가 필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이 어떤 팀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뭐 표현하자면 99점을 100점으로 더 같이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취지나 배경을 미리 사전에 잘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참가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제가 뭐 이걸 필수로 정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의사결정이 있으실 거고 또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나름대로 팀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통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래서 이 설계가 팀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사전 워크숍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이 진행된 그 자리에서 이슈를 보통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특히 팀장님들 혹은 이제 그 안에 그 핵심 이해관계자라고 될 만한 파트장이라든지 그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미리 그런 중요 이슈들을 확인하고 특히 팀장님이 기대하는 기대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슈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의외로 정리를 해보면은 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정리가 됩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는 팀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면 세대 간 차이라든지 파트 간의 뭔가 내일은 내일, 너일은 너일 이런 거라든지 글의 영역이라든지 그런 소통과 업무 분장과 관련된 영역이 하나고요. 두 번째가 그 팀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구성원들이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학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팀 차원의 역량 개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이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세 번째 이제 목표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글의 영역을 좀 줄이고 이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워크플로우를 잘 설정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종합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의 디테일한 이슈나 이런 것들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설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하신 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러닝 플랫폼은 사실 그 이전까지 다소 그 행정적으로 만들어진 교육 신청하고 그냥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형태로만 했다가 올해 플랫폼을 전면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이제 뭐 바이트 사이즈 러닝을 구성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또 기대하는 것은 거기 안에 이제 뭐 댓글도 달리고 하면서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지고, 뭐 이제 COP 같은 활동들도 자발적으로 형성이 돼서 거기 뭐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지고 이른바 커뮤니케이션이 자발적으로 촉진되기를 기대하는 건데, 사실 지금 오픈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구성원의 자발성만 가지고 노력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당한 과도기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이 범위에서 또 다룰 수 없는 굉장히 사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그 어떤 전략, 과거에 나름 여러 이런 러닝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좀 이런 것들을 적극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의외로 저도 저렇게 참 궁금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는 이게 구성원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짝 핏된 구성원들끼리라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진행되고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이제 그룹 차원에서 말씀하신 전략이라고 한다면 좋은 유인가, 그러니까 아까 외적 내적 보상 얘기했지만 적절한 베네핏도 주고, 또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조금 명예롭고 또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피드백,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룹 차원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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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신임 팀장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역량 진단이라 하기도 좀 모호하긴 한데, 아까 그 장표로 공유해드린 수행 목표를 통해서 사전 사후로 변화를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셀프 진단만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냥 도치된 형태의 진단이 될 수도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요한 건 참가자 스스로가 자기 인식을 하는 부분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장치라고는 생각하고요.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후에 동일한 진단을 하지는 않지만 결국 이 방법이 크게는 디벨롭먼트 센터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량 진단을 포함해서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롤플레잉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고, 결국에는 최종의 결과물이 그런 인식과 성찰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역량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그 레포트나 액션 플랜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라면 그 액션 플랜이 실제로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일부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임원 과정은 아니고요. 이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과정은 실제로 액션 플랜에 대한 3개월 후 현업 적용에 대한 전의, 상사 평가, 본인 평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진행을 했지만, 임원이나 사실 팀장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결의 얘기지만, 저희가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HR 어널리틱스와 관련해서 전담 팀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이런 진단 결과물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DB로 축적되고,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렇게 통계나 여러 가지 어널리틱스를 활용한 분석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궁금하신 거나 조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아, 예. 예. 예, 실제로 이 팀장분들이 역량 진단을 해서 그냥 뭔가 이론적으로는
가장 낮게 나온 역량에 대한 해당되는 과정을 입과해야 맞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하지만 팀장이 역량 진단했지만 나는 공감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낮았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협상 리더십을 듣고 싶다면 협상 리더십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결정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요에 따라서 폐강되기도 하는 과정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은 경년으로 열리기도 하고 어떤 과정은 매년 수시로 열리기도 하고 또 다른 결의 얘기지만은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리스트업된 역량들이 앞으로 또 더 중요한 영역이 있을 것 같고 덜 중요하게 될 영역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리스트업 자체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조금 부족한 답이 있었을까요? 네.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과거에는 모든 과정이 2일의 집합 과정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환경 변화가 되면서 1일로 축소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각사 사업장에 이제 출장 형태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과정은 미래원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합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각 과정별로 성격에 따라서 핏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딱 40분이 되었네요.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시 40분까지라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좀 인사이트 가지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하고요. 또 혹시라도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또 저에게 또 어떤 피드백이 필요하시다면은 제 메일 주소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제 메일로 어떤 자유로운 의견이나 주시면은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또 여러분의 도움도 제가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표를 경청해서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끝까지 열강을 해주신 예레스 미래원의 유준성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세션은 모두 끝났고요. 내일도 아침 10시부터 세션이 진행되니까 내일도 늦지 않게 들으시는 거 원하시는 과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소지품 꼭 잘 챙겨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